2015년 무렵이 되면은 2차 전지 시장 규모가 메모리 반도체 시장 규모보다 오히려 더 커질 거다. 자동차는 뭐 나빠지긴 할 텐데 제가 봐서는 상대적으로 좀 덜 나빠질 것 같고요. 반도체는 더 많이 나빠질 것 같습니다. 제2의 삼성전자가 탄생할 수 있는 앞으로 한국을 먹여 살릴 이제 산업은 이제 이사님이 좀 뭐라고 보고 계신가요? 2차 전지 산업이죠. 이거는 이제 정부의 공식 입장이에요. 작년 11월에 이제 11월인가? 예, 그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께서 하신 말씀이 2차 전지 사업을 이제 제2의 반도체 사업으로 육성하겠다. 이제라고 말씀하셨고, 이제 실제로 이제 그 육성 계획도 발표된 바가 있고요. 저희 쪽에서 보면은 한 2015년 그 IHS 마켓이라는 조사 기관이 있는데, 그 기관 발표로는 이제 2015년 무렵이 되면은 2차 전지 시장 규모가 우리 주력을 하고 있는 이제 메모리 반도체 시장 규모보다 오히려 더 커질 거다. 25년 아니고요? 네, 2025년이 되면 이제 그렇게 될 거다 이제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뭐 2025년은 아니더라도 아마 2026, 27년 정도가 되면은 아마 그렇게 되지 않겠나. 이제 저희는 그렇게 보이고요. 지금 배터리 3사가 수주 잔고만 지금 1,000조 원이 된다는 거거든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삼성전자가 이제 한 해 지금 매출이 한 300조? 이제 이 정도니까 그거의 3배 되는 이제 수주 잔고를 지금 갖고 있는 거죠. 예. 그러면 어쨌든 산업이 성장하는 게 굉장히 사실 종목 고를 때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2020 산업이 그러면 성장 속도랑 성장률은 좀 현재 좀 어떻게 보시고 요즘 뭐 이게 좀 꺾이고 있지 않냐라는 뭐 이런 우려 섞인 목소리도 조금차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참 한심한 얘기입니다. 이게 큰 틀을 봐야 되는데, 큰 틀을 놓치는 거예요. 큰 틀을 놓치고 이제 사소한 거에 얘기하는, 그러니까 코끼리 전체를 봐야 되는데, 코끼리 이제 발가락만 갖고 이제 까짝까짝 하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먼저 좀 보실 필요가 있는데, 첫 번째, 전기차는 안 바꾸면 감옥 갑니다. 그렇죠. 전기차는 안 바꾸면 감옥 갑니다. 2035년이 되면 내연기관은 유럽 시장에서 완전히 퇴출되는 걸로 법으로 결정된 거고요. 법안이 통과된 거고요. 그래서 이제 2035년 이후에도 내연기관차를 이제 굳이 만들고 그 굳이 사면 감옥 간다는 거 아닙니까? 감옥 갈 겁니까? 아니면 정치사 살 겁니까? 이런 얘기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이제 EU 27개국 환경장관 이사회에서 이게 결정된 거예요. 그러니까 산업부 장관이 아니고 환경부 장관입니다. 그러니까 환경 문제라는 겁니다. 애초에 전기차는. 그래서 이제 이게 보시면은 탄소 배출을 55% 줄이고 탄소를 배출한 내연기관 신차 판매를 사실상 금지하게 됐다. 무슨 얘기냐면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목적입니다. 애초에. 그렇죠. 첫 번째로 전기차가 더 싸서 더 편리해서 전기차를 보급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아까 말씀하신 23년에 이제 전기차가 뭐 어쩌고 저쩌고 이제 내연기관차가 하면서 많이 하는 얘기가 전기차가 불나서 위험하고 불나면은 통닭구이 되는데 전기차가 비싼데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 얘기 다 쓸데없는 얘기라는 겁니다. 더 싸서 전기차로 가는 게 아니에요. 전기차가 더 좋아서 전기차로 가는 게 아닙니다. 이제 그 얘기고. 갈 수밖에 없다. 그런 형태고, 두 번째는 소비자는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없습니다. 강제 사항입니다. 결론적으로 탄소 절감. 지구를 지키기 위해서 전기차로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게 우리나라 분들, 한국 사람들은 좀 이제 대한민국 국민분들은 조금 인식이 조금 좀 부족하신 것 같은데, 유럽 같은 경우는 이 환경 문제, 이제 기후변화 이 문제를 아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어요. 이게 대표적으로 네덜란드 같은 경우에, 네덜란드가 이제 이게 원래 땅이 바다보다 낮은 지역이잖아요. 이제 뚝을 쌓아갖고 육지를 만드는 건데, 해수면이 계속 상승하고 있단 말입니다. 네덜란드 전체가 잠길 수도 있어요. 그런 위기감을 다 느끼고 있거든요, 유럽 사람들은. 그래서 유럽 사람들이 이 탄소 배출 저감하는 거에 있어가지고 가장 적극적이고, 그 다음에 이제 과거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뭐 이런 식으로 했었지만, 바이든 정부 들어와갖고는 이 유럽하고 보조를 맞추고 있단 말입니다. 이거는 전 세계적인 흐름이에요. 쫓아가야 돼요. 그럼 뭐 개인적으로 말도 안 된다, 이제 뭐 지구 온난화 같은 거 나는 못 믿는다. 못 믿을 수 있죠. 개인적으로도 못 믿을 수 있지만 당신이 못 믿는다고 해갖고 대세가 바뀌지는 않아요. 법은 따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감옥 가기 싫으면 뭐 끝까지 지구 온난화 문제에 대해 갖고 나는 그건 사기다라고 이제 뻑뻑 주장하면서 내연기관차 타고 다니시면 감옥 가신다고요. 이제 그런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보면 아까 방금 말씀하신 23년에 전기차는 수요가 이제 좀 줄어들 것 같고 이런 얘기가
정말 하찮고 쓸데없는 얘기라는 얘기죠. 너무 이게 코끼리 발톱을 갖고 얘기하는 그런 거라는 겁니다. 큰 그림을 그려야 된다. 일로 갈 수밖에 없다. 예. 근데 어쨌든 올해 이제 경기 침체는 뭐 왔거나 예. 아니면 오거나 어쨌든 뭐 이렇게 많이 얘기하시잖아요. 예. 경기 침체랑 사실 자동차랑은 굉장히 관련이 깊단 말이죠. 경기 침체하고 이제 휴대폰이나 가전 같은 경우도 관련이 많겠죠. 그러니까요. 예. 아무래도 이제 자동차는 2022년만 해도 주문이 밀려서 뭐 1년, 2년 기다렸는데 했었는데 올해는 막 주문이 막 취소되고 속도가 엄청 빨라졌다고. 그럼 그러니까, 당연히 전기차 시장에도 영향을 좀 주지 그러니까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지금 여의도의 주력 이제 컨센서스가 2차 전지를 팔고 반도체를 사자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방금 말씀드렸듯이 경기에 영향을 받는 거는 전기차뿐만 아니고 휴대폰도 영향을 받고요. 이제 TV도 영향을 받고요. 가전이나 전기 자동차나 똑같은 이제 내구재니까 이제 똑같이 받는데 지금 경기 불황은 전기차에만 와 있어요. 왜냐하면은 여의도에서 2차 전지는 별로 안 갖고 있으니까. 자기들 포트에는 반도체가 많이 담겨 있으니까. 반도체는 지금 불경기가 와서 실제 잘 안 팔리고 있지만 그렇지만 하반기에는 좋아져 갖고 잘 팔릴 거를 가정을 하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예. 전기차는 지금 잘 팔리고 있는데 안 팔릴 거를 가정을 하고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심각한 얘기의 모순이죠. 경기가 나쁘면 이제 자동차도 안 팔리고 휴대폰도 안 팔리고 다 같이 안 팔려야지. 근데 예를 들면 뭐 삼성전자로 예를 든다면 그렇게 얘기하는 근거 중 하나는 또 삼성전자는 사실 이제 주가가 굉장히 많이 빠졌잖아요. 많이 안 빠졌습니다. 많이 안 빠졌어요. 예, 많이 안 빠졌습니다. 예, 9만 원 하다가 지금 6만 원 하니까 한 30% 빠진 거잖아요. 에코프로비엠이 15만 원 하다가 지금 10만 원이니까 역시 30% 빠졌거든요. 똑같이 빠졌습니다. 대신 에코프로비엠 근데 사실 그 전으로 생각해 보면 엄청 많이 올랐다가 이제 빠진 거니까. 그 전으로 생각하면 이제 삼성전자가 1982년부터 이제 2021년까지 1000배가 넘게 올랐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은 10배밖에 안 올랐어요. 삼성전자가 월등하게 더 많이 오른 겁니다. 테슬라가 최근 이제 2019년, 20년, 21년 해서 1200슬라 찍을 때 46배가 올랐습니다. 테슬라가 월등하게 많이 올랐어요. 근데 테슬라가 46배가 올랐으니까 거품이고 주의해라, 조심해라 라고 얘기하는 여의도 사람들은 아무도 없고, 에코프로비엠은 10배 올랐으니까 저거는 팔아야 된다, 위험하다라고 얘기하는 여의도의 사람들은 넘쳐나는 거 아닙니까? 왜 그렇습니까? 보유 편향이 있어서 그런 겁니다. 공정하지 않은 거예요. 객관적이지 않다고요. 전반적으로 이사님 여의도 별로 안 좋아하시네요. 아니, 안 좋아하는 게 아니고, 이게 다르다 하고 틀리다는 다른 거거든요. 다른 거는 다른 거고, 틀린 건 틀린 거죠. 틀린 거를 얘기하기 때문에 제가 틀렸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논리의 모순이에요. 경기는 불황이 오면은 똑같이 영향을 미치는 거고, 그러면은 그 논리로 얘기하면은 반도체도 당연히 더 팔아야 된다라고 얘기해야 맞는데, 반도체가 하반기에 경기가 좋아져서 반도체가 턴을 하게 되면 그러면 전기차도 턴을 하겠죠. 그러니까 전기차 쪽은 또 역시 사야 된다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불경기가 전기차만 오는 거예요 지금. 그건 맞지 않다. 많지 않죠. 그건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사실은 이제 자동차는 뭐 나빠지긴 할 텐데, 제가 봐서는 상대적으로 좀 덜 나빠질 것 같고요. 반도체는 더 많이 나빠질 것 같습니다. 왜요? 제가 이제 반도체 장비 담당 애널리스트 했었거든요. 그래서 반도체도 제가 어느 정도 말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는데, 이제 좀 전문성이 저도 있는데, 이제 말씀드리면, 지금 이 코로나 버블을 생각하셔야 돼요. 코로나 때 이제 경제가 심각하게 좀 왜곡되고 여러 가지 현상들이 있었잖아요. 코로나 때 이제 갇혀 있어갖고 사람들이 이제 밖으로 못 나가니까, 그래서 많이 팔렸던 게 휴대폰. 그죠. 그 다음에 텔레비, 가전제품, 컴퓨터. 예, 그런 게 다 반도체가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코로나 때 반도체가 들어가는 물건들은 많이 팔렸고, 그래서 이제 그 많이 샀으니까 아직 안 바꿔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수요가 지금 2022년 하반기부터 급격하게 그쪽 관련된 휴대폰이나 이런 수요들이 급격하게 침체가 되면서 반도체 재고가 쌓이기 시작한 거고요. 23년 올해가 돼도 휴대폰을 바꿀 이유는 없어요. 20년, 21년에 다 바꿨으니까. 그에 비해 갖고 자동차는 2020년, 21년 코로나 버블 때 부품 조달이 제대로 안 돼갖고 제대로 사람들이 바꾸고 싶을 때 제대로 못 바꿨어요. 이런 수요가 자동차는 있고요. 그에 비해서 이제 반도체 쪽은 코로나 특수로 인해 갖고 수요가 먼저 폭발적으로 발생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똑같은 경기 침체를 한다고 하더라도 나는 당장 자동차를 20년, 21년에 바꾸려고 했었는데 이게 대기가 길어져 갖고 못 바꾸고 있는 거를 지금 바꾸게 될 가능성이 많은 반면에,
반도체가 들어가는 휴대폰이나 기타 이제 IT 제품들 같은 경우는 이미 미리 바꿨기 때문에 23년에 경기가 나빠지고 할 경우에 더 안 바꿀 가능성이 더 많거든요. 지금 이제 반도체 관련해서 한 얘기가 이제 바닥이 지금 대충 찍고 하반기부터는 재고가 줄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예. 제가 봐서는 100%는 아니더라도 한 99%는 틀린 얘기 같습니다. 가만히 있는 재고가 줄어들 일이 없어요. 지금 올해 들어갖고 생산량이 줄지 않습니다. 반도체는. 공장을 하나 건설해 놓으면 이 공장은 무슨 일이 있어도 돌아가야 되는 게 반도체 산업의 특성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작년에 생산 설비에서 지금 완공된 팹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돌아갑니다. 줄지 않습니다. 공급은 여전히 작년만큼 22년만큼 계속 나오는 와중에 수요는 올해 더 위축될 거거든요. 올해는 불경기니까. 그러면 재고가 작년에 있던 재고보다 올해 재고가 더 많이 쌓일 거고 가격이 더 급하게 하락하지 않겠습니까? 디램 가격이. 그런데 왜 지금 반도체를 사라고 하죠? 가격은 30%밖에 안 빠졌는데 말이 안 되는 거죠. 논리에 모순이 있다니까 지금 여의도에서. 예, 이거는 이제 방금 말씀드린 보유 편향 때문이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부분 조심해야 된다. 예. 자, 근데 에코프로 BM 이제 종목 얘기해 주셔서 이제 또 다른 채널에서도 돈 축제가 벌어지. 2차 전지 뭐 8개 주식 뭐 이런 거 얘기해 주시던데 좀 그럼 2차 전지에서 어떤 종목들 지금 이사님은 그러면 좀 좋게 보고 계신가요? 예, 그러니까 이제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10년 주기로 이제 성장 산업이 대체로 바뀌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1990년대에는 이제 그 IT 쪽, 그러니까 PC라든지 이제 뭐 그런 형태 해서 이제 애플이나 그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이제 그런 회사들이 이제 시장을 주도를 했었고요. 2000년대 들어갔고 이제 닷컴 버블이 있었고 그때 이제 생겼던 회사들이 이제 네이버, 그다음에 카카오 같은 회사들이 다 그때 생겨. NC소프트도 그 당시에 뭐 다음이었을 거고. NC소프트가 이제 담당했었던 업종이고요. 하여튼 뭐 그랬었고 그러다가 2010년대 들어갔고 모바일 혁명이 있었습니다. 모바일 혁명을 주도했던 주식이 팡이에요. FAANG, 팡, 페이스북, 아마존, 애플, 넷플릭스, 구글이잖아요. 그 회사들이 이제 10년 동안 움직인 차트를 보면은 페이스북이 제일 적게 올랐는데 걔들은 이제 2013년에 상장해서 그렇고요. 그게 한 40배가 올랐고요. 넷플릭스가 400배가 올랐거든요. 평균적으로 한 150배에서 200배가 올랐어요. 그런 형태라는 겁니다. 지금 2020년대를 주도할 성장 산업은 누가 봐도 전기차잖아요. 전기차 산업에서 글로벌 넘버원에 위치해 있는 회사들이 있는데 그 회사들이 다 대한민국에 있습니다. 일단 이제 배터리 쪽에서 LG 에너지솔루션, SK 이노베이션이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양극재가 되게 중요한데 양극재 쪽에서 에코프로비엠, LG화학, 포스코케미칼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음극재 쪽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뭐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이제 제일 독보적인 기술력, 세계에서 유일하게 만드는 기술력 갖고 있는 게 CNT 도전제를 하고 있는 나노신소재라는 데가 있거든요. 이제 그 나노신소재. 그 다음에 이제 2차 전지 쪽에서는 광물 부분이, 원자재 부분이 되게 중요한데 원자재 부분에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앞서 있는 두 회사가 에코프로하고 포스코홀딩스입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8종목 말씀드린 거고요. 이 8개 종목은 이제 그 2010년대 팡하고 동일한 형태로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뒤늦게 스와게임이 붐이 불어갖고 많은 분들이 테슬라를 포함해서 아까 이제 팡이라고 얘기했던 그런 주식을 뒤늦게 적립식으로 투자를 하고 이 회사들은 지난 10년 동안 계속해서 올라왔으니까 앞으로 10년 동안도 계속해서 갖고 가면 오르겠지라는 막연한 생각을 갖고 그런 회사들을 장기 투자를 하시는데 그렇게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워렌 버핏 말씀 중에 백미러를 보고 운전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렇죠. 지난 10년 동안 많이 올랐으니까 앞으로 10년 동안도 많이 오르겠지 하는 생각이 전적으로 백미러를 보고 운전하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아주 위험한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하늘 끝까지 오르는 나무는 없다고 하거든요. 어떤 성장 산업이라도 그 산업이 어느 정도 성장하게 되면은 성숙 단계에 들어가고 그 이후에는 성장 속도가 둔화되면서 주가가 재미가 없어지거든요. 그렇죠.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팡은. 대표적으로 이제 뭐 개인들이 많이 갖고 있는 네이버 같은 경우를 말씀드리면 네이버가 최근 한 3, 4년 동안에 연평균 영업이익 성장률이 7, 8%밖에 안 돼요. 왜 그렇겠습니까? 그 산업 모바일 혁명이 다 보급이 다 돼갖고 더 이상 성장할 여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옛날에 네이버가 30배, 40배 PR을 받다가 지금은 7, 8%밖에 성장을 못하니까 이제 평균적으로 뭐 농심이라든지 뭐 롯데칠성이라든지 뭐 이런 좀 지루하고 그런 주식들 있잖아요. 그런 회사들의 PR을 받아야 되거든요. 10배 정도 수준으로 떨어져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 얘기는 지금 네이버 가격이 3분의 1 토막이 나도
전혀 비싸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접근하셔야 돼요. 나이브하게 접근하시면 안 돼요. 성장이 있는 쪽에 베팅을 하셔야 되고 지금 현재 성장이 어디 있는가를 보고 이제 판단하셔야 된다.